안녕하세요 여러분, 뷰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꼭 여드름이 나는 날이 있는데 바로 생리 전주 기간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들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랬어서 그냥 당연한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지내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생리 전주에 이렇게 여드름이 나는 이유와 케어 방법까지 함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생리증후군에는 왜 여드름이 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시작할게요. 생리를 시작하기 대략 10일 전부터 피부 변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평균적인 생리 주기는 28일인데 이 기간 동안 몸에서 여성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더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호르몬이 피지 분비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그러면 피지 분비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여드름이 더 많이 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 생리 주기가 28일이라고 해도 생각보다 이 28일이 굉장히 짧잖아요. 생리 시작하고 이제 14일째, 배란일 때부터 피부가 서서히 이미 나빠지기 시작한대요. 그러다가 또 다시 생리 일주일 전이 다가오면 그때 이제 피부 상태가 최악에 다다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난 진짜 이 얘기 듣고 너무 다시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잖아요, 진짜. 28일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짧은데 우리 피부가 멀쩡한 날이 며칠 없다는 게 진짜 너무 내 몸이지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암튼 이렇게 생리 전주에는 여드름이 많이 나다가 막상 생리를 시작하면 피부가 꽤 잠잠해지는 걸 다시 느끼실 거예요. 이거는 생리를 시작하면서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이제 피를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피부가 잠잠해지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생리증후군이 너무 싫은 게 정말 피부도 피부지만 우울함이 너무 심하거든요. 요즘 따라 더 심해요. 그래서 피부도 안 좋아진 데다가 우울함까지 배로 느끼니까 정말 거울도 못 쳐다볼 정도로 이게 우울함이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암튼 이 기간 동안에 여드름이 올라오면 이제 턱 주변 이쪽이 생식기관이랑 연관이 있는 부위라 그래요. 생식기관은 난소랑 자궁을 말하는데요. 그게 이제 턱 부위랑 연관되어 있어서 턱 쪽에 많이 올라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리 전주 기간에는 턱 부위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 또 피지선이 지나가는 등드름이랑 가드름에도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저도 등드름이랑 가드름을 항상 달고 살아가지고 저는 이 생리 기간 상관없이 항상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리 전주에 도대체 왜 여드름이 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케어를 하면 좋은지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꼭 해주셨으면 하는 숙면이 있습니다. 숙면은 그냥 자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 재생을 활발하게 도와주고요. 스트레스 호르몬 중에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피지 분비에도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여드름 악화를 더 시키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그 호르몬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숙면은 진짜 꼭 취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여유있게 9시부터 누우신 다음에 최소 7시간은 숙면을 취해주셔야지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꼭꼭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방법이시겠지만 생리기간 동안 배에 따뜻한 온찜질을 해줘가지고 열이 얼굴이나 가슴으로 올라가지 않고 좀 전체적으로 고르게 돌게 해줘가지고 생리기간이라서 하체가 막 부었을 때 그때도 효과가 좋고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을 주고, 그리고 열이 고르게 돌기 때문에 피부 쪽으로만 열이 가는 거를 방지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리기간에는 배를 따뜻하게 해서 온찜질을 해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드름이 나고 나서 케어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부터 꾸준히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해주면 여드름이 나는 것도 덜 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드름이 난다 하는 경우에 진정시킬 수 있는 케어 방법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진정 효과에 정말 탁월해서 모두 다 알고 계시는 티트리 제품으로 케어를 해주는데요. 티트리라는 단어는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성분이 도대체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우선 티트리는 허브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차로 마시기도 하는데 차로 마시는 것보다 피부에 발랐을 때 효과가 더 좋다 그래서 피부에 바르는 용도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티트리에는 칸디다균이랑 포상구균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고요. 여드름의 원인인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서 각종 피부 질환과 여드름 완화에도 효과를 주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항균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옛날에 호주 원주민들이 티트리 잎을 증류시킨 다음에 그걸 오일로 만들어낸대요. 그러면 그 오일로 실제로 상처난 부위에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피부 질환이나 피부 염증에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진 성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얼굴의 염증들, 요 여드름에도 효과가 좋은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여드름이 안 올라왔을 때는 순한 제품 위주로만 스킨케어를 해주는데 여드름이 이렇게 생리기간이라서 올라왔을 때는 진정 효과가 있는 티트리 제품을 사용해서 스킨케어를 해줍니다.
먼저 1차적으로 토너를 사용해서 보습감을 주는데요. 피부에 여드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닦아준다는 개념보다는 보습감을 준다는 느낌으로만 부드럽게 발라줍니다. 저는 두툼한 화장솜보다 얇은 화장솜을 사용해야 부드럽게 발라줄 수 있어서 최대한 얇은 화장솜을 사용해줘요. 그리고 확실하게 건조시켜준 후에 깨끗한 면봉에 티트리 오일을 한두 방울 묻혀서 스팟 부위에 찍은 다음에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에센어브 티트리 오일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냄새가 꽤 강해요. 근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다른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EWG 그린 등급인 호주산 티트리잎 오일 100% 원액만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냄새가 좀 강했어요. 그래도 이게 뭐 다른 게 안 들어가고 100% 티트리 오일만 들어가서 그런 거니까 저는 더 믿고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근데 이 강한 냄새가 뭐 합성 향료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본연의 티트리잎 냄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화한 풀잎향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좋은 성분이니까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맑고 투명한 오일 타입이라서 피부에 정말 부드럽고 빠르게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가벼운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좀 고농축 제품이기 때문에 오일을 얼굴에 전체적으로 절대 바르는 게 아니라 국수 부위만 콕콕 올려서 사용해주면 여드름 진정에도 더 빠르고 효과적이에요. 네, 이렇게 여드름 진정에 도움을 주는 에센어브 토너랑 오일 사용해서 1차적으로 스킨케어를 해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션만 가볍게 발라주고 스킨케어 끝내줄게요. 여드름 난 부위는 피해서 발라줍니다. 네, 이렇게 생리기간 때 막 여드름 올라왔을 때 진정시키는 저의 스킨케어 방법을 같이 해봤고요. 근데 이게 여드름이 났을 때보다 여드름이 나기 전부터 계속 케어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생리기간 다가오기 전부터 이거 에센어브 토너에다가 티트리 오일을 살짝 섞어준 다음에 흔들어줘요. 그 다음에 분사기에 옮겨가지고 뿌려주면 미스트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평소에 화장을 안 하기 때문에 좀 수시로 뿌려가지고 좀 진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면 미세먼지 심할 때나 아니면 좀 자잘자잘하게 올라오는 여드름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티트리 제품으로 진정 효과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해보셨으면 하는 방법이에요. 진짜 여드름 때문에 공부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알아야 되는 성분들도 너무 많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같이 하나하나씩 알아가면서 힘냅시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인씨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더 이쁘고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